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2달째입니다. 대구에선 17살 고등학생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검체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습니다. 네, 또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 방역 컨트롤 타워의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박 교수님, 확진자가 조금 줄어드는 듯 두 자릿수로 줄어든 듯 하다가 닷새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나니까 네. 이 증시나 이 환율 시장도 그런 공포감이 좀 더 컸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다시 늘어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지금 딱 가늠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네.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 종교 집단에서 문제가 됐었던 게 있고요. 예. 그러면서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부터 빅3를 잡아서 굉장히 집중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하루하루 보면 하루는 요양원, 하루는 병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저희가 문제 삼았던 곳에서 문제가 다시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에서 지금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미 좀 경고를 했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지면서 예. 갑자기 조금 늘게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지금 경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조금 지치고 체력의 소진으로 인해서 에러가 나오고 있는 거이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의료시설 쪽에서 확진이 다시 늘다 보니까 우려가 큰데요. 왜 이곳에서 왜 이렇게 다시 확진이 늘고 있는 겁니까? 그 특정 병원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의료 시설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아는 안전 수칙이 잘 작동하지 않다면 모든 병원에서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생겨야 했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 저 성모병원이라든가 지금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이라든가 지금 일부 병원에서 이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와 같이 접촉하고 같은 회의석상에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의심되는 분들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의료 병원 시설이기 때문에 예. 이 집단은 사실은 안전수칙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사실 어제 이제 17세 대구에서 네. 17세 청소년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 다행히 음성으로 지금 일단 판정이 난 상황이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지금 아마도 지금 병의 경과를 보면 10일부터 발열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검사를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루 이틀 이후에 해열제로도 잘 네. 컨트롤이 안 되니까 네. 폐 사진을 통해서 폐렴이라고 의심을 하고 항생제를 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한 6일 동안을 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했으나 네. 사망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치사율은 한 1% 정도 내외로 지금 보고 있지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노출이 좀 적어서 그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세계 국가의 예로 볼 때 치사율이 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네. 지금의 예.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지금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런 경우에는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라든가 이러면은 치사율이 10에서 30%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예. 지금은 검사를 좀 더 확인을 해보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기존에 어디 장기 이상이 있는 경우도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는 조금 조사가 좀 더 진행돼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현재까지만 본다면 이 17살의 고등학생은 뭐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네. 지금 알려지고 있고 네. 전국의 세계에서도 보면 젊은이들은 이걸 잘 면역력이 워낙 강하니까 네. 넘어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통념이 아니고 다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 경우가 네. 아주 드문 예이죠.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청소년들은 경우에 따라서 저희 이 경험을 보면 이건 폐렴은 아니지만 네. 대동맥의 모든 막이 다 찢어졌을 때 예. 이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이 모두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우에는 하루 이틀까지도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모든 장기가 건강했던 것이 증상이나 이런 거를 조금
마스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네. 초기에 열만 난다든가 이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흔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젊은 연령층은 면역 반응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제 몸에서 어딘가 이렇게 이 방어막이 뚫렸다, 네. 균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분비를 해서 열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사이토카인. 예, 그래서 네. 그게 하나의 신호입니다. 아. 여기 면역 체계가 필요해 하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거를 우선은 끌어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열이 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처음에 발열이 네. 굉장히 강도 높게 나타난 게 그런 면역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음을 시사하는 네. 거고요. 예. 네. 그러면서 그런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에너지원을 굉장히 많이 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몸의 모든 장기가 쓸 수 있는 제대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다 끌어당기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다 대사해야 되는 장기들의 로드가 많이 걸리면서 갑작스럽게 문제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 사망한 A군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들이 열이 41도가 넘는데 병원에서 그냥 돌려보냈다. 네. 참 안타까운 대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런 발열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네. 사실 의료진 입장에서도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면이 하나 있었고 지금 이게 대구 경북 쪽이기 때문에 경상도 쪽이기 때문에 이제 의료 이렇게 이 시스템에 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 잘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폐렴에 있어서 입원을 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뭐 혈압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이제 생체 징후가 있고요. 나이와 기저질환이 있는지도 있고 이 17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우선은 체온이 높았던 거가 네. 예. 그게 하나 걸리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체온을 40도 이상일 때 그거 네. 보는 것이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더해 보면 거기에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코로나의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폐렴에 대한 치료는 이 항생제를 쓰면서 보시는 게 지역사회 감염 폐렴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항생제를 쓰는 게 치료이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그런 치료를 하면서 집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더 여쭙는데 일반인이 볼 때 41도라 그러면 굉장히 참기 어려운 수준이고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아니더라도 거의 응급실로 가야 될 응급조치가 수준 아닐까 하는 이루어졌어야 그런 될 생각은 텐데. 드는데요. 네. 조금 어떻게 병원에서는 어떻게 이런 경우? 네. 저희가 한 43도 이 정도 넘어가면 온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열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는 기준이 되고요. 그러니까 40.5도 이런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쓸 수 있었다면 바로 좀 관찰을 했을 텐데 아마 그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했을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A군의 사례는 뭐 다행이게도 일단은 음성으로 판정이 났는데 미국에서요 질병통제예방센터 이제 CDC에서 이 코로나19가 젊은 층에도 위중해질 수 있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면역력이 잘 발동하면 걸리지 않을 거고요. 걸리게 된다면 굉장히 무리하는 상황에서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것들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삼성 서울병원에 의사를 하던 그분도 이런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다가 그러다가 메르스에 걸리게 되면서 거의 죽을 뻔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분도 네. 35이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특히나 근육이 많은 남성 이런 분들은 갑자기 먹지 못하고 지방이 딱 빠져버리고 쓸 수 있는 연료가 네. 없어지는 순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젊고 네. 건강한 사람도 네. 갑자기 네. 그럴 수 있군요. 예. 네. 네. 자, 이 분당 성남의 그 분당 재생병원에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네. 그 이영상 원장으로 인해서 지금 중앙안전대책본부에 그 총괄조정하신 분도 네. 보건복지부 차관이 예. 컨트롤 타워에 있는 분이 지금 자가격리돼야 될 상황인데 우리 어떻게 그런 일이 좀 있을 수 있었는지 조금 국민들 좀 의아해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던가 뭐 이런 것은 없었겠죠. 그런 네. 일은 없었겠으나 이제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 이제 손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네. 또 아무래도 병원 전체를 관할하시니까 돌아다니시는
곳에서 어떤 오염의 원인도 있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대면이나 여러 회의에 같이 하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옮았을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옮겼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의료인은 아무리 그 주의를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라서 아마 굉장히 과로가 되면서 잠시 에러가 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각국이 이제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신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가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처음부터 시작이 사실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처럼 지금 예. 모든 확진자가 있는 곳에서 들어오는 거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는 거죠. 특히나 처음에는 저희가 몰랐기 때문에 열도 안 나고 별로 무증상일 때 이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다는 걸 전혀 예측을 못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걸 예측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항에서 원래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 그리고 앱 진단 또 그리고 그게 컨택이 안 된다면 전화나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 있으면 막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때의 외부로의 여행이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시기를 조금 조절하실 수 있다면 조금 조절하시면 어떨까. 전체적으로 이동을 조금 줄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게 우리 펜싱 선수가 헝가리 갔다 와서 국내 여행을 지금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을 조금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당히 아쉬운 점 같아요. 네, 아마 이게 젊은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증상도 없고 문제가 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들이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감정을 다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려놓거나 통합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외에 이렇게 사소한 배려가 모자라는 거 또 네. 그리고 다 날카로워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때일수록 조금 전부 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네. 거리두기라든가 이동을 좀 제한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직장의 안전 이런 것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배려가 좀 같이 돼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특별 입국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또 이게 이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일 거고요. 지금 하시던 적외선 검사라든가 그다음에 건강 설문을 통해서 건강 설문이 지금까지 발열이라든가 아주 기침, 가래 같이 확실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지나친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분들은 좀 더 팔로우업을 해서 앱뿐만 아니라 그리고 전화나 이런 거를 통해서 팔로우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사실은 설문이나 이런 거는 별로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예. 것들이 도입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하여튼 지금 어떻게든 조금 이동을 최소화하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민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